외국인들이 이 6개 섹터를 고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가 있습니다. 전쟁은 지나가지만 전쟁이 만든 구조는 변화가 남는다. 3월달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5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교전이 시작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유가는 폭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시장은 팔아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4월이 되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리고 유가가 꺾이고 반도체 수출이 터지면서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만 약 6조 원의 순매수. 그런데 외국인이 고른 종목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전쟁보다 AI 사이클이 더 큰 거죠. 4월 외국인 순매수 총액의 절반 가까운 2조 8천억 원이 반도체입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전쟁 리스크가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반도체를 줍줍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섹터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4월 첫 20일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80% 이상 급증했습니다. 숫자가 워낙 압도적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TSMC가 1분기 매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AI 인프라 수요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메모리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은 지금 전쟁은 일시적인 노이즈뿐일 거라는 계산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만이 아닙니다. 매수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메모리, 소재, MLCC, 기판, 광통신 쫙 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가 들썩인 겁니다. 소부장 종목까지 함께 오른 것까지 외국인들은 단순 주식 매매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섹터 전체를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조선중공업입니다. 이 섹터는 조금 역설적입니다. 전쟁 때문에 위기가 왔는데 동시에 전쟁 때문에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때 세계 에너지 물류는 마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렸고 각국이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인프라는 부족하다. 외국인들이 조선주를 사는 논리는 단순히 단기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LNG 발주가 늘고 방산용 함정 수요가 증가하고 해양 에너지 플랜트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세계 최정상 수준입니다. 전쟁 이 사이클에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하루에 1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력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외국인 순매수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 재편 국면에서 송배전 인프라 수요가 동반 급증한 흐름을 반영하는 겁니다. 조선, 전력 두 산업은 모두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라는 하나의 큰 테마로 묶이는 겁니다. 세 번째 섹터는 방산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외국인들은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대만 해협 긴장, 세계는 지금 재무장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2% 이상을 국방에 쓰기로 했고 중동 산유국들도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었거든요. 한국 방산은 특이한 포지션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방산 가격 대비 경쟁력이 높죠. 즉각적인 납품 능력이 있죠.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이죠. 폴란드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주문했고 중동과 동유럽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방산주는 글로벌 재무장 사이클에 투자하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미국의 록히드 마틴 살 돈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사면은 같은 성장성에 훨씬 싼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는 화석 연료 의존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이거 기름 못 믿겠는데 이번 미국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되자 유럽과 아시아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기반의 전력 시스템으로 더 서둘러야 된다는 공감대가 다시 형성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난리에서 안전한 나라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 두 번째는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예전에 한번 겪었거든요. 스페인은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을 쫙 깔았거든요. 이 두 나라는 이번 에너지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ESS의 수요도 폭발적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데 이걸 딱 잡아줄 게 바로 배터리인 거죠.
이 배터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차 사이클이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ESS 사이클이 이 섹터를 받쳐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거죠. 다섯 번째 섹터는 항공, 해운입니다. 이 섹터가 나머지와 좀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기대감이나 산업 구조 변화가 아니라 순전히 유가와 환율이란 두 개 숫자가 이 전부입니다. 미국, 이란 이주 휴전이 합의되고도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자 유가가 장중에 급락했습니다. WTI가 90달러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1470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비용입니다. 연료가 줄고 달러 부채 부담 줄고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난다. 외국인들은 항공주를 산 것은 복잡한 논리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가면 기름값이 떨어진다. 기름값이 내리면 항공주를 사면 된다. 이 단순한 공식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국면입니다. 여섯 번째 섹터는 건설 인프라입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끝난 자리에 반드시 재건이 옵니다.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는 수요는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집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이 사이클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쟁 이전에도 사우디 비전 2030, UAE도 도시개발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인프라 재건 수요가 더해지면서 한국 건설사들이 수주할 수 있는 파이가 더 커진다. 이 논리입니다. 특히 외국인 현물 선물 순매수가 반도체 동시에 건설 전선주로 집중됐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반도체를 사면서 동시에 재건 인프라를 산다. 이것은 단순한 저가 매수가 아니라 전쟁 이후 시나리오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6개 섹터를 고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가 있습니다. 전쟁은 지나가지만 전쟁이 만든 구조는 변화가 남는다. AI 사이클은 전쟁과 무관하게 달리고 에너지 안보 위기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고 세계 재무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값이 되었고 중동에 파괴된 인프라는 재건을 기다리고 있다. 유가가 꺾이면 항공과 해운이 숨통이 트인다. 3월달 35조를 팔았던 외국인들이 4월달에 다시 6조를 사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정시가 싸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기업들이 싹 모여있는 겁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건설 이 모든 산업이 한 시장에 상장된다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외국인만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 그중에서 연기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기금은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합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매수합니다. 대용주에 집중됩니다. 배당 성향이 있습니다. 저변동성,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기금이 2026년 꾸준히 매수한 종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구독 버튼 누르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